안녕하세요. 필름 메이커스입니다. 여러분은 넷플릭스의 매절 계약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채널에서도 몇 차례 언급하기도 했지만 넷플릭스는 매절 계약, 즉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국내 창작자들과 계약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제작비의 40배에 달하는 1조 2,4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국내 창작자와는 추가 수익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뉴스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가 국내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실패의 위험을 부담하고 제작비를 투자했으니 넷플릭스가 수익 전부를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과연 넷플릭스의 계약 방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하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영화 시장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창작자와 투자자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인데요. 저작 인격권은 양도나 상속이 불가한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인격적 권리입니다.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 재산권은 권리를 나눠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는데 저작권 분쟁의 대부분은 이 저작 재산권에 관한 것입니다. 저작권은 실제 창작에 참여한 사람이어야 가질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한 사례로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에 대한 원작자와 출판사 간 저작권 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작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캐릭터를 창작한 고 이우영 작가를 제외한 출판사 대표 등 3명의 저작자 등록을 직권 말소시켰는데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 이우영 작가는 이 처분이 내려지기 몇 개월 전 소송당한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듯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권리이자 창작 활동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영화의 경우 제작에 수많은 사람이 관여하는 공동 창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창의성 있는 표현을 담아내지 못한 단순 노무 제공자 등은 공동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영화의 복잡한 유통 과정을 고려하여 영상 저작물 특례 규정이 만들어졌으며 특약이 없는 한 영화 제작자를 공동 저작자들의 대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제작비를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창작 행위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투자 배급사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작자의 저작 재산권을 나눠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대형 투자 배급사의 영향력이 견제할 수 없이 커진 한국 영화 시장에서 제작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메인 투자 배급사에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자 배급사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으나 영화의 기획 단계부터 제작사에 기획 개발비를 지급하거나 시나리오 디벨롭, 주연 배우 캐스팅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창작 행위에 참여합니다. 이른바 공동 제작의 형태로 저작권을 취득할 자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한 투자 배급사는 제작사와의 수익 분배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며 저작 재산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영구적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제작사가 부가판권 시장의 수익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현행법상 규정은 제작사의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 구조이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입성하기 전에도 이미 국내 제작사들은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영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와중에 넷플릭스는 순제작비에 소정의 안전마진을 보장하는 데다 전 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작품을 공개할 수 있다는 엄청난 메리트를 갖고 있었으니 제작사 입장에서 넷플릭스의 매절 계약 방식은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모든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매절 계약 방식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작가조합 파업의 결과로 스트리밍 재상영 분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는 경우 추가로 재상영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감독, 작가, 배우들은 넷플릭스의 흥행 수입에 비례하여 추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작가조합, 영국 매니저협회와 넷플릭스가 극본료 및 추가 사용 선급금 등을 설정하는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매절 계약이 아닌 창작자가 지속적인 수익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베른 협약에 따라 다른 국가의 작품도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넷플릭스 코리아에서도 받지 못한 추가 수익을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에서 받은 국내 감독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넷플릭스 계약 방식은 넷플릭스의 탓만은 아닙니다. 국내 저작권법 미비로 인해 벌어진 결과이기도 하며 넷플릭스보다 창작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내 대형 투자 배급사가 없어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창작자의 저작권을 지켜줄 제도적 장치와 업계 관행마저 전무한 환경에서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일 뿐입니다. 이 상황이 법적으로 상도덕적으로 공정하기 때문에 성사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넷플릭스의 이런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업계 1위가 하는 방식은 곧 업계의 룰이 되고 관행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내 OTT들은 영화 제작자뿐만 아니라 음악 저작권 협회로부터 수백억 원의 저작권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본의 논리 앞에서 우리나라의 창작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은 아무데도 없어 보입니다. 영화를 제작하는데 투자 자본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또 자본만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게 영화이기도 합니다. 창작자들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가
확립되어야만 재능 있는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고 한국 영화계가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 메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